안녕하세요. 여전히 쑥스럽네요. 네. 318쪽 맞나요? 아닌가? 맞죠? 네. 지난 시간에 한 걸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등기필 정보를 하셨는데요. 예전에 등기필증 제도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다고 했죠. 첫 번째, 영수증의 기능. 두 번째, 등기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 즉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는데 이 등기필증 제도가 폐지됐죠. 따라서 그 기능은 다른 제도가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영수증의 기능은 등기완료 통지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고, 등기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 즉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은 등기필 정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이 등기필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죠.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일 것.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존재할 것. 세 번째,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명의인이 기록될 것. 네 번째, 신청인과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 명의인이 같은 사람일 것.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가 됩니다. 등기 명의인에게 작성 통지가 될 겁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권리에 관한 등기일 것, 신청인이 존재할 것,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명의인이 기록될 것, 그리고 같은 사람일 것. 이때 이 새로운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등기 신청인을 4명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 넷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토지, 건물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지막에 확인서는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 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것이 거민계약서였는데, 거민계약서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 거민계약서를 첨부한다고 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등기원인이 계약일 때,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부동산에 관한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거민계약서를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목록과 거래가액 등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2006년도 1월 1일 이후에 등기원인 증서가 계약서이고,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를 등기소에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갑부의 권리자 및 기타란에 거래 가액을 기록한다고 했는데, 이를 거래 가액의 등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수인이거나 부동산이 수인일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를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목록을 첨부한다고 했죠. 매매 목록이 첨부되면 갑부의 권리자 및 기타란에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 이후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이고,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나 매매 목록을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 유용하게 써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것이 상속등기죠. 상속등기를 했었는데, 상속인이 수인일 때 먼저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다고 했죠.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는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네? 기억 안 나세요? 네, 괜찮아요. 언젠간 나겠죠. 네,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에 의해서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다음에 뭘 했습니까? 소유권 경정등기를 했습니다. 소유권 경정등기는 단독 공동 신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유증은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으로 나눴죠. 포괄 유증은 포괄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포괄 유증이라고 얘기하고, 특정 유증은 부동산을 특정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특정 유증이라고 말씀드렸죠.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 1078조에 의해서 상속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과 같기 때문에 186조가 적용이 됩니까? 187조가 적용이 됩니까? 187조.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시, 그
그때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소유권이 변동이 되죠. 맞습니까?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갖춰야 될 겁니다. 따라서 포괄 유증의 경우 등기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될 겁니다. 186, 그 다음에 특정 유증은 1078조가 적용되지 않죠. 따라서 186조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갖춰야지만 물건을 취득할 겁니다. 따라서 특정 유증의 경우 등기는 처분 요건이 됩니까? 성립 요건이 됩니까? 성립 요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부하셨는데, 사실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민법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되는 게 뻔한데 등기본이 뭐라고요? 진정 명의 회복. 기억 안 나시겠죠? 네. 등기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 등기원인 날짜는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그 두 가지가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뭐 간단하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환매 등기를 했었는데, 환매 등기. 이 환매는 뭡니까? 다시 사는 계약. 그렇죠. 이를 환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은 우리 민법에 의해서 동시에 체결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이 민법의 취지는 등기법에서 지켜져야 되니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으로 인한 환매 등기는 동시에 신청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접수번호가 같을 테고, 접수번호가 같으니까 순위도 같을 테고, 순위가 같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죠? 부기등기로.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주등기, 환매 특약 등기, 부기등기. 맞습니까? 네. 그러면 환매 특약 등기가 부기등기라면 환매 특약 등기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겠습니까? 부기의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한 번 더 나가니까 환매 특약 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의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셨는데, 이 수용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 이를 수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용 시점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수용한 날 수용 개시일이 되겠죠. 그리고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했습니까? 승계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했습니까? 원시 취득. 따라서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단독 신청. 다만 등기부가 있을 때는, 그때는 그 등기부를 살려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고, 등기부가 없을 때는 그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318쪽에 이용권에 관한 등기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부터 담보권까지는 사실은 민법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90%가 다 민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법을 몇 번 돌려야지만 이걸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되는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한 A4 용지 한 반 페이지. 그 정도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걸 이해하시기 위해서 민법 공부를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다 민법적인 설명을 가지고 우리 등기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민법에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 이용권에 관한 등기 절차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지상권에 관한 등기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지상권의 개념은 뭔지 다 공부하셨죠? 네. 용익 물건이니까 토지를 무슨 뜻입니까? 윗상자예요. 토지 위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지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토지 위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지상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목적이 정해져 있죠? 목적이 뭡니까? 민법에서. 네? 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민법을. 네. 목적이 뭡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목적. 두 번째는요, 수목의 소유목적.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적하에 토지 위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맞습니까? 또 하나, 지상권은 이용익 물건이니까 부동산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에 더 설정이 가능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기록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320쪽에 기록사항. 의의는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것이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신청정보의 기록사항,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목적 체크하시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지상권 설정의 범위 나와 있습니까? 있죠. 요 두 가지가 지상권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지상권 신청 등기에 지상권 신청 정보에